설명드렸듯이 과실범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과실치사죄, 즉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처벌받게 되지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과실치상죄, 즉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즉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의사라는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과실밀수죄라는 것이 있네요. 밀수도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화죄, 즉 실수로 불이 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불이 나는 것도 매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작물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나 다만 작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작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작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죄산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고 물품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작물을 취득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중고 물품을 너무 싸게 가져오거나 행색에 비해 너무 고가의 중고 물품을 팔러 온다면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작물을 전혀 취득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실 작물 취득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돈이 너무 없다고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몇 점을 맡겨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정말 드물고 제가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이 불편한데요.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맡아두긴 했어요. 만약 여기서 제가 과실로 작물을 취득했더라도, 즉 보석이 그분의 것이 아니고 어디서 훔쳐온 것이더라도 저는 과실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제 업무가 작물을 취득하기 쉬운 것이 아니니까요. 군사기밀을 실수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과실범의 처벌 규정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군형법상 과실, 유독 음식물 공급죄라는 것도 있어요. 즉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나 실수로 유해한 음식물을 공급한 경우겠지요. 또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실화를 했거나 과실로 군용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손괴라는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 부순다, 망가뜨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손괴죄는 과실범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실범이 처벌받는 경우에도 형량은 고의범보다 훨씬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반면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금고라는 것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징역은 형을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금고는 형을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때 일을 해야 하고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강제노역 금지는 헌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론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것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강제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는 생활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일 중독인가 봅니다. 특히 정년은 되었지만 아직 건강이 허락한다면 조금 일을 더 하는 게 덜 늙을 것 같기도 합니다.